먼저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오후에 골프 칠 때 산불 보고받은 시간은 몇 시입니까? 4시경쯤 될 겁니다. 오후 4시경쯤으로 지금 기약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시 15분에 전파를 했다고 하고 2시 45분에 전파를 했다고 서류가 나와 있는데 그때까지 전혀 지금 못 받았다 이거죠? 제가 전화를 직접 받았는데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3시 50분에서 4시 그 사이입니다. 일부 보도에는 2시 15분에 방재청장하고 통화를 했었고 2시 45분에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 유선 전파를 했다고 지금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중앙정부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2시에서 3시 사이는 현지하고 방재청하고의 그 상황 판단이 원체 막 불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보고 체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2시 15분, 2시 45분에 보고했다는데 받은 쪽에서는 4시 가까이 받았다. 2시 15분에 보고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왜곡해서 보도를 한 것이지 그렇게 소방방재청장도 2시 15분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수목원에서 골프장까지 갈 때 경찰차가 에스코트 했습니까? 저희 그 에스코트 하는 차량이 경찰에서 나와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에스코트를 합니까? 예, 에스코트를 합니다. 공적인 업무가 아니어도? 예, 총리는 혼자 못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경호경찰이 에스코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 경찰들이 에스코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 18개 부처 중에서 12개, 그러니까 3분의 2가 옮겨가는데, 그러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집중 소재를 해라라는 그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주요 결정은, 결정 취지는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부처의 분산 배치는 지금도 현재 과천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경기도입니다. 거기에는 법무부까지 포함해서 12개 부처가 12개인지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현재 과천에 있는 부처가 공주 연기 쪽으로 옮겨가면서 법무부만 안 옮겨가고 대신에 기획예선처가 공주 연기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헌재 판결문은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데요. 대통령 국가의 상징 기능 있어야 된다. 입법부 의회 기능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 바로 행정기관을 얘기하면서 집중 소재를 얘기합니다. 예, 그거는 보완적인 요소지 결정적인 요소가 법리상으로 보면 아닙니다. 헌재 결정문을 전문을 다 보면은 대통령의 소재지와 국회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명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이러저러한 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신행정수도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는 아닙니다. 수도는 서울에 있는 것이고 그 법을 만들 적에 여야 간에 합의를 하기를 신행정수도는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을 하면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법명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법명이 잘못됐네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야 간의 합의에,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행정수도를 옮겨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후속 조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법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닌데도 법에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이러저러한 법이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는 아니고 행정수도가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다른 후속 조치를 만들기 위한 그 특별법을 만든 것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 행정부의 수장은 국무총리가 되겠죠?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장은 아닙니다. 그 통화라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통화라는 그 총리입니다. 행정의 중추 기능입니까? 행정의 중심 기능은 역시 대통령이시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통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각부를 통할하니까 결국은 중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2개의 부처 3분의 2가 옮겨가고 국무총리가 또 내려가고 그러면 정치의 행정의 중추 기능 자체가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행정 기능의 일부가 옮겨가는 것이지 중추 기능이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수도에 대통령의 직무 기관이 그 수도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그 최고 그 관할권자는 대통령이십니다. 3분의 2가 옮겨가고 그리고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기능이 옮겨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던 총리가 옮겨가는데도 중추 기능이 옮겨가는 거 아니다라는 것은 궤변 아니신가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독으로 처리한 법도 아니고 오랜 논의를 거쳐서 3개월에 가까운 논의를 거쳐서 여야가 합의해서 그 법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하신 법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120km, 300미나 떨어져 있는데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위기 관리 어떻게 합니까? 앞에 오전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정보통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돼 있고 또 옛날 같으면은 120km가 떨어지면은 그 한나절이 걸리고 그랬는데 서울과 그 공주연기 사이에는 불과 고속철로 가면은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서울 인천 거리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거리에 있고 통신 수단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공주, 연기 길바닥에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바닥에다 시간을 버리는 건 아닐까요? 주로 이제 그 분할이 그 분리가 그 내치에 관한 것은 공주연기 쪽으로 주로 행정기관들이 많이 모여 있고 수도에는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직할하는 외교 통일 안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법무 이런 부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그 비효율성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아주 낭비적인 그런 행정이 초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회의는 서울에서 하죠?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지금도 과천에서 할 때도 있고 종합청사에서 할 때도 있고 청와대에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관회의는 연기공주에서 하겠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부처가 주로 그 차관회의든 국무회의든 주요 중심 사항이 어떤 것이 주요 과제이냐에 따라서 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든 다른 쪽은 당연히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예, 회의 그렇습니다. 참석하려면? 예. 그래서 길바닥에다 시간과 비용을 뿌린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과천에서 서울도 역시 한 40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때로는 1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국회가 1년에 한 150일 정도 열리고 있는데요. 국회가 열리면 지금 고위 공무원들 당연히 국회로 오시겠죠? 이제 우리나라 국회 제도가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것이 국회도 정례적으로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보면 대개 국회가 열리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정부도 화요일 날은 국무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국회도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정례적으로 하면은 그날만 국회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스케줄을 조정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국회가 그 일정한 날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잡함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정부하고 국회가 협의해서 국회의 상임위를 소집하는 날을 일주일에 이틀이면 이틀을 정해서 하면은 훨씬 더 유기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지 오다 가다 길바닥에다 시간과 비용을 뿌려야 되니까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불편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 어떻습니까?
전혀 뭐 비효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한 군데 다 모여 있는 것보다는 비효율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주말 가족이 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기관 이전할 경우 이제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서 주말 부부가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 가능한 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입장은 배우자의 직장을 공공기관이 소재한 근처에 갈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분할 정책을 편 뒤에 그 다음에 수도권의 민심이 요동치니까 선심 정책을 해서 수도권 발전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수도권 과밀을 해소한다는 명분하고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원래가 이 정책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균형을 갖자고 하는 것인데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서 인구 유입 요인이 큰, 인구 유발 요인이 큰 그런 정책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서울이나 경기도나 인천이 새로운 21세기의 국제 경쟁력을 갖는 첨단 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수도권을 과밀을 초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인구 방향으로 증가 요인은 없다. 가능한 한 인구 증가 요인이 없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현재 매년 30만씩이 수도권에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공기연계로 갈 경우는 대체적으로 관계된 직원과 공무원이 약 3만 명, 그 다음에 가족까지 합치면은 한 3, 4만 명, 그리고 연관된 민간 부분까지 합치면은 약 한 30만 명 정도의 이전 범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인구 증가가 바로 동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더 이상 과밀을 최소화시키는 데는 기여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들이 옳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서울공항 이전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했거나 당정 간에 검토되거나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한길 수도권 발전대책특위위원장께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내용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성남시에서 오래전부터 그걸 요구를 해왔습니다. 벌써 한 6, 7년 전부터 성남시에서 서울공 이전을 오랫동안 청원을 하고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당정 간에 제안 사항을 접수한 사실은 있기 때문에 아마 김한길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모양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서 검토하거나 회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께서 말씀을 잘못하셨다고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는 여전히 중요하죠?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일본하고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한국하고도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국하고 일본은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서 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동맹은 전쟁이 났을 때 가서 서로 싸워준다 이런 얘기죠? 군사동맹관계는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줘야 군사동맹관계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은 참가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분쟁이 나면 한국은 참여합니까? 한반도하고 직결된 상황이 아니고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할 경우 한국이 자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한국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동맹국가가 어디입니까? 현재 우리가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는 미국 하나뿐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때 어느 나라가 우리의 우방이 되겠습니까? 6.25 전쟁에서 경험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우리 우방이 되어 왔고 그 외에 유엔 차원에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지금 그랬습니다. 균형자의 전제는 비동맹과 두 번째로는 중립주의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뭐 꼭 그렇게 단전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균형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동북아시아의 평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자 간의 협력 체제를 잘 운영하면서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역할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중립주의다라는 전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동북아 세력 판도가 변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균형자 개념과 맞지 않잖아요.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변할 건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리라고 봅니다. 때로는 많이 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적게 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균형자가 비동맹과 중립주의라는 기본 전제 위에서 균형자 개념이 성립한다는 그 기본 전제를 지금 무시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균형자라고 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주동적인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한미 동맹을 떠나서 그런 역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 바탕을 토대로 하는 것이라는 건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선택에 따라 동북아 세력 판도가 변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안별로 협력할 진영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뭐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령 요즘의 일본하고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안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그때그때 설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균형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한 주변국으로부터 지금 냉소 반응 받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 점은 좀 잘못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한미 동맹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한 세 번째 국가입니다. 군인 수로 말하면은 그리고 이 5조 5천억 원이나 들여서 평택의 미군 기지 이전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실질적인 동맹의 토대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라이스 국무장관이 방한을 했을 적에도 한미 간의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는 더욱 강화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표현하시는 것처럼 한미 관계는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데 그런 균형자론을 가지고 한미 관계에 동요가 오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동맹이 강화되는데 전시 예비 물자를 뺀다고 합니까?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일 국방부 장관께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거하고는 성격이 직결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NSC에서는 진영 외교 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실제로 동북아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까지는 대체적으로 6.25 전쟁을 전후해서 생긴 이른바 냉전 체제를 토대로 하는 진영을 기조로 해서 유지되어 왔고 그것이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냉전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를 하고 또 러시아하고도 수교를 하고 몽고하고도 하고 그럼으로써 사실상 북한만 빼놓고는 이제 교차 수교가 거의 다 된 셈입니다. 이렇게 동북아시아 지역의 냉전 구조가 거의 해소가 됐기 때문에 냉전 체제의 진영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자간 협력 체제를 통해서 동북아의 평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NSC에서는 지금 진영 외교 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잘못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전 체제의 진영 외교의 관점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부분을 이제는 다자 협력 체제 속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또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능력이나 외교적인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더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보고 체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2시 15분, 2시 45분에 보고했다는데 받은 쪽에서는 4시 가까이 받았다. 2시 15분에 보고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왜곡해서 보도를 한 것이지 그렇게 소방방재청장도 2시 15분에 보고했던 사실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수목원에서 골프장까지 갈 때 경찰차가 에스코트 했습니까? 저희 그 에스코트하는 차량이 경찰에서 나와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에스코트를 합니까? 예, 에스코트를 합니다. 공적인 업무가 아니어도? 예, 총리는 혼자 못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 경호경찰이 그 에스코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 그 경찰들이 에스코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 18개 부처 중에서 12개, 그러니까 3분의 2가 옮겨가는데, 그러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집중 소재를 해라라는 그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주요 결정은 결정 취지는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부처의 분산 배치는 지금도 현재 그 과천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경기도입니다. 거기에는 법무부까지 포함해서 그 12개. 먼저 총리께 듣겠습니다. 오후에 골프 칠 때 산불 보고받은 시간은 몇 시입니까? 4시경쯤 될 겁니다. 오후 4시경쯤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시 15분에 전파를 했다고 하고 2시 45분에 전파를 했다고 서류가 나와 있는데 그때까지 전혀 지금 못 받았다 이거죠? 제가 전화를 직접 받았는데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3시 50분에서 4시 그 사이입니다. 일부 보도에는 2시 15분에 방재청장하고 통화를 했었고 2시 45분에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 유선 전파를 했다고 지금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중앙정부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2시에서 3시 사이는 현지하고 방재청하고의 그 상황 판단이 원체 불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부처가 12개인지는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요. 현재 과천에 있는 부처가 공주 연기 쪽으로 옮겨가면서 법무부만 안 옮겨가고 대신에 기획예선차가 그 공주 연기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헌재 판결문을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데요. 대통령 국가의 상징 기능이 있어야 된다. 입법부, 의회 기능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정치 행정의 중추 기능. 바로 행정기관을 얘기하면서 집중 소재를 얘기합니다. 예, 그거는 보완적인 요소지 결정적인 요소가 법리상으로 보면 아닙니다. 헌재 결정문을 전문을 다 보면은 대통령의 소재지와 국회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명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이러저러한 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신행정수도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는 아닙니다. 수도는 서울에 있는 것이고 그 법을 만들 적에 여야 간에 합의를 하기를 신행정수도는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그 논의를 시작을 하면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법명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법명이 잘못됐네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여야 간의 합의에,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행정수도를 옮겨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그 후속 조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법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닌데도 법에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이러저러한 법이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는 아니고 행정수도가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다른 후속 조치를 만들기 위한 그 특별법을 만든 것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 행정부의 수장은 국무총리가 되겠죠?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장은 아닙니다. 그 통화라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통화라는 그 총리입니다. 행정의 중추 기능입니까? 행정의 중심 기능은 역시 대통령이시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통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각부를 통할하니까 결국은 중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2개의 부처 3분의 2가 옮겨가고 국무총리가 또 내려가고 그러면 정치의 행정의 중추 기능 자체가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행정 기능의 일부가 옮겨가는 것이지 중추 기능이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수도에 대통령의 직무기관이 그 수도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그 최고 그 관할권자는 대통령이십니다. 3분의 2가 옮겨가고 그리고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기능이 옮겨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던 총리가 옮겨가는데도 중추 기능이 옮겨가는 거 아니다라는 것은 궤변 아니신가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독으로 처리한 법도 아니고 오랜 논의를 거쳐서 3개월에 가까운 논의를 거쳐서 여야가 합의해서 그 법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하신 법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120km, 300미나 떨어져 있는데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위기 관리 어떻게 합니까? 앞에 오전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정보통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돼 있고 또 옛날 같으면은 120km가 떨어지면은 그 한나절이 걸리고 그랬는데 서울과 그 공주연기 사이에는 불과 고속철로 가면은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서울 인천 거리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거리에 있고 통신 수단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공주, 연기 길바닥에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바닥에다 시간을 버리는 건 아닐까요? 주로 이제 그 분할이 그 분리가 그 내치에 관한 것은 공주연기 쪽으로 주로 행정기관들이 많이 모여 있고 수도에는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직할하는 외교 통일 안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법무 이런 부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그 비효율성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아주